이미 다 배운 것 같아. 그래요. 독학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등록을 했지? 아무튼 점수는 잘 나옵니다. 시험 보면. 네. 자, 계속해서 자 8월 3일 날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전자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래.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자금관리 문제 풀 때도 맨 마지막 문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해성자전거인가 거기에 외상매출금 뭐 350짜리인가 550짜리인가 맨 마지막에 그거 전자음 받았죠.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을 대개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는 게 현금이나 수표로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외상매출금을 받을 때 현금이나 수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런 경우예요. 발행자가 누구냐면 안동상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무슨 회사예요? 유형상사죠. 이게 우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동상사가 오늘 2020년 1월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맞아요. 자, 원래 이 외상매출금을 이날 즉 8월 3일 오늘 받기로 한 겁니다. 오늘 받기로 했는데 안동상사에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내년 1월 3일 날 줄게요. 내년 1월 3일 날. 또 다시 말로만 약속을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음이라도 이 어음 받아놓는 거하고 말로 내년 1월 3일 날 주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그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최고잖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뭐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이런 것 다음 달 정도는 말로 해도 금방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줄게요 이런 거는 말로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어음이라도 하나 해주죠. 어음 하나 발행해 주세요.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걸 잘해야 이제 수금을 잘한다 해서 영업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채권 회수하는 거. 영업사원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 거 채권을 회수해 오지 못하면 회사 망합니다. 물건은 갖다 줬는데 돈을 못 받아와. 심각하잖아요. 네. 자, 지금 이런 경우에요. 안동상사가 오늘 받기로 했는데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통사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1월 3일 날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가서 이제 없어집니다. 자산 감소. 그리고 전자어음 이걸 이제 받으러음으로 회계 처리하죠.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받으러음이라는 매출채권이 자산이 증가하고 대신에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서 감소하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계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어음과 관련된 자료는 회계 처리는 나중에 F3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자금 관리를 해주어야 받으러움에 반영이 되겠죠. 이게 회계 처리 1번만 하게 되면은요, 원장, 분계장,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이것까지는 반영이 돼요. 그러나 받으러움 장부의 보조장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8월 3일 날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에 3번 110번 받으러움 어느 거래처냐? 안동상사가 발행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채점을 하면서 지난번 전표 관리하고 자금 관리 채점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받으러온 거래처를 은행을 적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거기 어음에 지급지 농협 해서 이거 농협으로 적으신 것 같아. 여러분 보통예금, 당좌예금, 무슨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은 은행이 거래처지만 어음은 절대 은행이 거래처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은행이 어음 발행하겠습니까? 네. 금고에 돈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곳인데 은행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유형 상사는 무슨 도소매업이잖아요. 아이템을 까먹었어. 앞에 용산전자는 컴퓨터 도소매업이었는데 유형 상사는 하여튼 신발인가 도소매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래처는 말이죠. 이렇게 무슨 상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행 거래처가 되는 경우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행 적는 거 여러분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동상사가 돼야 되고 차변의 금액은 거기에 있는 250만 원이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 자산은 대변에 가서 감소해야죠. 그래서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102번 안동상사, 대변에 2500 플러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즉 자금과 관련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메뉴에 이 자금 관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 업무가 이 바드럼 현황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전표 입력 화면에서 바드럼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는데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를 클릭해도 돼요. 그 줄에만 커서가 있으면 돼. 그리고 F3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와 같이 바드럼 관리가 나오는데 오늘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입력사항이 잔뜩 있죠. 왜냐? 오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기록을 여기다 다 입력해야 돼. 자, 만기가 됐을 때는 간단하지만 새로 어음을 받았을 때는 자, 어음 상태가 보관이라고 일단 떴습니다. 자, 여러분 차변의 바드럼이라는 건 거의 90%가 다 새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관. 보관. 회수도 하는 것도 있죠. 회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보관이고요. 자, 어음 종류에 가서 고쳐줘야 돼요. 1번은 종이어음입니다. 약속어음. 여기는 6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밑에 메시지에 6번 나오죠? 전자라고. 6번. 그리고 어음 번호를 앞에 3자리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날짜 8자리 2019 0803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뒤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엔터 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수업 중에 질문하신 분도 계시죠? 여기에 여기다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데 중간에 딱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어음 종류 이거를 전자로 안 해놓으면 저렇게 긴 숫자가 입력이 안 돼요. 약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음 번호가 중간에 입력되다가 딱 끊겨가지고 더 이상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가서 어음 종류 잘못됐으니까 전자로 바꿔야 됩니다. 자, 자수죠. 자수니까 엔터. 자, 그 다음에 지금 커서가 어디로 갔냐면 발행일에 가 있습니다. 발행일은 맞죠? 8월 3일. 자, 엔터 치면 만기일로 갑니다. 만기일을 반드시 새로 입력해 줘야 되죠. 2020 01 03이다. 내년 1월 3일 날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커즈는 어디로 와 있느냐? 지급은행에 와 있습니다. 지급은행은요, 은행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 클릭을 해서 거기 있는 지급지 은행을 찾아주면 돼요. 농협. 그리고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은행 등록은 우리 그 기초정보관리 공부할 때 여러분 여기 기능 모음에서 은행 등록 여기 눌러서 은행 등록이 왜 안 보이지? 밑에 있어서 그래요. 저 위에 올리면 보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 기능 모음에 가서 요 위에 있으면 보여요.
은행 등록해가지고 여러분 100번 무슨 은행, 200번 무슨 은행 이렇게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은행이 여기 나타나. 이건 거래처 은행이 아닙니다. 거래처 은행은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고 여기 세 자리 코드의 은행은요.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어음 같은 거 받았으면 그 받을 어음의 지급지 같은 그런 은행을 선택하려고 은행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은행 등록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다 등록을 해둡니다. 자, 지점 거기 나와 있죠. 서초 지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커서는 위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 문제를 자 여기 분계 처리했죠. 회계 처리 여기 어음 관리 끝냈죠.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끝나는 거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4번 문제. 자 8월 4일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 문장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료 설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료 설명으로. 자, 강릉 상사에다가 제품 판매 대금을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음. 그러니까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음이니까 이게 받으러음이란 말이죠. 이 6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우리 회사죠? 당사, 우리 회사를 말해요.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겁니다. 금일. 자,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찾았고 여기서 받으러음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찾았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받으러음도 자산이요, 당좌예금도 자산입니다. 그런데 증가한 자산은 뭐예요? 당좌예금이죠. 그러니까 네가 차변해 와라. 당좌예금이 차변해 오는 거죠. 증가한 자산. 자, 감소한 자산은 뭐냐? 받으러음이 감소했죠. 너는 대변해 가는 거다.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차대변의 위치를 여러분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는 당좌 예금이요, 거래처는 은행으로 거래처에 걸어줘야 되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요, 거래처는 은행이 아니라 강릉 상사라는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밑에 와서는 F3을 눌러서 밑에서 우리가 받으러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해줘야 되죠. 자, 같이 해봅시다. 8월 4일. 일반 접회 8월 4일이죠. 자, 4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차변의 당좌예금으로 입금됐어요. 102번이 당좌예금이고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겁니다.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6 플러스. 자, 대변은 이 대금이 뭐였느냐?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10번 받으러음이고요. 거래처는 강릉 상사가 발행한 어음입니다. 강릉으로 거래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 금액 역시 6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절반이 끝난 거예요. 어음 관련 거래는 분계 끝나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서 하단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된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런데 어음 상태가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에 받으러음이 가는 경우는 중간에 현금이 부족하니까 만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하는 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 현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음을 할인할 이유가 없겠죠. 손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라 4번을 입력해야죠. 만기 4번. 자, 보관 중인 어음은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짜리 강릉 상사 어음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선택. 이제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만기는 엔터 치면 커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번에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회계 처리. 지금 두 번째 한 거 4번은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회계 처리. 예. 그러면 이제 5번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경우냐? 8월 5일 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700만 원짜리를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고 매각으로 회계 처리할 것. 우리가 매각이라 하는 것은 어음 할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음 할인.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할인입니다. 원래는 만기가 9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15일 날이면 이 700만 원이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월 5일, 약 지금 한 달, 앞으로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돈이 급해요. 예. 그러니까 어음을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서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가가지고 매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얼마 받더라? 5만 원을 수수료로 떼더라 이겁니다. 그게 할인료입니다. 5만 원. 그러면 이 5만 원을 우리는 뭘로 처리하느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예, 요 계정 과목 이름이 잘 떠올라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받으러움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실은 차변에서 발생할까요? 대변에서 발생할까요? 차변에서 발생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예. 지금 분계 회계 처리 좀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바로 그 대목일 거예요. 우선 이게 할인료를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지? 요거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차변에 써야 돼? 대변을 써야 돼? 이거잖아요. 우리 회계 처리라는 게. 자,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빨리빨리 외워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 계정 과목 외우라고 제가 요약해서 다 인쇄해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정 과목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란 말이죠. 손실.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차변에 적어야 돼. 대변에 적으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 5만 원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자, 뭘 갖다 처분했냐, 매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어음, 보관 중인 어음을 갖다가 처분한 거예요. 이걸 받으러움이란 말이죠. 이게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 자산이란 말이죠. 자산. 그러면 이 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이 받으러움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너는 대변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산 감소했으니까. 맞죠? 예. 자, 근데 그걸 그러면 처분해가지고 700만 원에서 5만 원 뺀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당좌 계좌로 들어왔죠? 당좌 계좌가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란 말이죠. 당좌 예금. 예.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이름이 당좌 계좌라는 당좌 계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산에서는 당좌로 이렇게 검색하면 당좌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니까 툭 튀어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손으로 쓰라고 그러면 이게 당좌 뭐였지?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보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거를 그대로 수리비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리비.
예. 수리비는 맞죠. 그러면 수리비라고 하는 개념 과목은 없어요. 수선비가 있거나 타이어를 수리했다 그러면 수리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차를 고치는 것은 수선비 개념 과목을 안 써요. 차량은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념 과목을 따로, 차량 고치는 것은 차량 유지비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이 안 나니까 수리비 이렇게 개념 과목을 써놨는데 그거 맞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막 개념 과목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종이에 쓰는 그런 필답형 시험에서는 그런 건 맞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으니까 당좌예금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정리 다 됐어요. 예. 대변회갈 받으러음 700, 차변에 오는 당좌예금 5만 원 뺀 거,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5만 원 이렇게 해서 짝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8월 5일 거 입력을 하겠습니다. 5번 입력하시고 8월 5일 뭐가 입력된 게 있네요. 예, 뭐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 것도 8월 5일 거 전표 하나 있나요? 네. 뭐 그게 백데이터였나 봐요. 자, 그러면 차변에 102번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이고 국민은행이고 5만 원 뺀 700이니까 695만 원이 되겠네요. 6950 플러스. 또 차변에 매출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야 있을 겁니다. 네, 936번이에요. 찾으시고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같은 수익이나 비용은요, 여러분 거래처 입력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 버리세요. 수익이나 비용은 거래처 안 씁니다.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시고 여기다가 50 플러스 입력하시고 대변은 110번 받으러운, 그리고 거래처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충주상사라고 넣어야 돼요. 충주상사 700만 원.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음을 말이죠. 은행에 할인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나오죠. 지금 5가지. 그 마지막 어음의 이제 마지막 경우가 뭐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 매입 대금을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있어. 지금 제가 뭘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자금 관리를 안 했어요. 네, 자금 관리 안 했어요. 자, 받으러옴 줄을 클릭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기된 할인한 거 여기 클릭하시고 F3 눌러야죠. 그러면 여기 할인 떠요. 예, 할인. 그러면 어음 번호는 찾아야 돼요. 더블 클릭으로. 예, 그러면 여기 700만 원짜리 어음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선택 눌러주시고 할인은 말이죠. 엔터 치면 그 아래로 커서가 내려가요. 할인 기관. 할인 기관은 은행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여기 거래처 은행이 뜹니다. 우리가 어음을 할인할 때는 거래처 은행에 가서 할인해요. 우리 거래은행에서. 그래서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이다 그랬어요. 국민은행 확인 엔터 치고 지점에다가 삼성지점 하고 엔터 치면 커저가 할인율로 가는데 우리 평가 시험에서 이 자격 시험에서 할인율은 생략입니다. 생략. 안 냈어요. 입력하지 말아라.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완전히 끝나고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음 처리에 관한 마지막 거래는 8월 6일 날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 매입 대금을 경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외상을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대금이 있어요.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거. 예. 그런데 이거 외상대금을 원래 돈으로 줘야 돼. 돈으로. 그런데 돈 대신에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딱 400만 원짜리가 있어서 어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드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드림에서도 받을 사람은 외상한 거 현금으로 우리 회사가 줄 줄 알았는데 이 어음이 만기가 며칠자인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다시 또 어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배서양도, 배서양도라고 그래요. 자, 원래 처음에 이 경기상사는요, 누구한테 어음 400만 원을 발행했냐면 유형상사인 우리 회사에 발행한 겁니다. 우리 회사한테 400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하겠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대금이 4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이걸로 미안하지만 우리가 보관 중인 경기상사 발행 이 어음, 경기상사는 튼튼한 회사니까 절대 부도가 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주기로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그럽니다. 배서양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받으러음입니다. 이쪽이. 그러면 이 받으러음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 드림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산인데 드림한테 주었으니까 너 받으러음은 이제 대변에 가야 되죠. 대변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뭡니까? 이게 부채죠. 외상매입금, 부채. 자, 부채를 갚은 거죠. 현금으로는 못 갚았지만 어음으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어디에서 감소하냐면 차변에서 감소해요. 부채가. 여러분 거래후 판료소에서 차변 요소에 부채 감소. 부채는 대변에서 부채 증가. 거래후 판료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그래서 차변에 적는 겁니다. 선생님 외상매입금 나올 때마다 차변에 적어요? 아니요. 갚을 때 외상매입금을 상환할 때 차변에 적는 것이고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럴 때는 대변에 적어야죠. 왜?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정 과목이 항상 한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는 서로 반대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라는 회계처리 원칙,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네, 정리됐어요. 이것이 이제 회계처리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 자금관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죠. 자, 8월 6일 날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8월 6일 날 받으러움을 줬어요. 그러면 대변을 먼저 해볼까요? 대변에 110번 받으러움. 여기 받으러움의 거래처를 드림을 적어줘야 될까요? 경기상사를 적어줘야 될까요? 발행한 회사입니다. 경기상사여야 돼요. 네. 경기상사. 여러분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말이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을 때는 그 받은 사람이 거래처지만 다른 회사가 발행한 받으러움은 전부 발행한 회사예요. 그래서 경기상사에서 발행해서 보관하는 거니까 여기 거래처 경기상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하고 헷갈리지 마라 이거. 드림이 절대 아니에요. 경기상사가 발행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400만 원. 이제 차변,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이죠. 251번 외상 매입금 검색을 해주시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드림의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예요. 예. 이렇게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경기상사,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드림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래처 매우 중요해요. 자, 400.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만 끝난 거예요. 자, 회계 처리라는 건 분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 밑에서 해야 되니까 바드러움 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서 바드러움 관리. 자, 할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다 넘겼어요. 그래서 배서를 고릅니다. 3번 배서를 고릅니다. 배서했다는 건 우리 회사 장부에 있다는 거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고 그 400만 원짜리 어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어디로 가느냐? 지급거래처. 어디에다가 배서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어디에다 줬죠? 우리가 드림에다 준 거죠. 여기가 드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 발행인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고 이것을 드림에다가 배서했다 이거예요. 지급거래처. 배서에는 지급거래처라고 해서 따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지금 방금 한 이 배서 양도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띄엄띄엄 나와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할 때 분명히 뭐 기출문제 쭉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주 만나던 문제는 시험 보는 날도 이거 내가 엊그제 해본 문제야. 잘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이런 문제는 나오면 당황한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해봤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기 밑에서도 야 이거 내가 뭐뭐 입력했어야지. 여러분 밑에서도요 엔터를 천천히 쳐가면서 커서가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것만 잘 살피시면 돼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 6가지 유형을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아니 뭐 다 빠진 걸로 말하면 회수하는 것 몽땅 빠져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게 됐어. 그러면 다시 어음을 발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원래 어음 회수하고 어음을 다시 발행하고 또 우리 회사가 받는 입장이라면 거래처에 갔다가 야 이거 이제 뭐 종이짝지 필요 없어. 주고 어음 다시 줘. 그래서 다시 약속을 받아가지고 어음 받아와야죠. 그거 실지 거래에는 있는 건데 FH 읽으면 그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도가 발생한 거. 네. 어음이 부도 났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부도가 났을 때 회계 처리 제가 하나 써볼게요. 방금 이 어음이 만약에 경기상사가 발행한 이 전자어음 400만 원짜리가 오늘이 만기일인데 은행에 갔더니 지급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받을 어음의 부도시 회계 처리라고 말. 그러면 차변에 이 어떤 개정 과목을 쓰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한번 3번 차변에 부도 네, 있네요. 976번으로 네, 지금 뭐 쓸 필요는 없고 삭제. 네. 네,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예요. 네, 부도어음과 수표. 그리고 대변은 뭐가 될까요? 받으러음이죠. 그런데 두 개 다 거래처 넣어주는 거예요. 네.
드림이 발행한 거. 아니야, 드림이는. 예, 경기상사. 다 거래처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여러분. 부도시 회계 처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FAT 1급 교과서에. 앞쪽에 우리 매출 채권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이게. 오래돼서 여러분이 까먹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재라는 것은 이게 수업용 교재란 말이에요. 수업용 교재는 어떤 토대로 해서 만들었냐면 공인회계사에서 FAT 1급의 출제 범위를 발표를 합니다. 그 출제 범위 발표한 내용을 전부 담아놓은 거예요, 앞부분에. 예. 그리고 그걸 문제로 이렇게 모의고사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기초정보관리에서 말이죠. 업무용 차량 등록하는 거 있었죠? 우리 교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등록.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게. 시험에 잘. 그런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업무용 소형차 등록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차분히 그 빈칸만 다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자, 부도시 회계처리까지 해서 7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어음에 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의 거래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거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판매비와 관리비가 개정 과목이 많은 데다가 그냥 비슷한 개정 과목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무려 한 30건, 예, 전표 30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 입력하는데 1분씩 잡아도 30분 빽빽이 걸리는 양이죠.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쉬는 시간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네, 5분 정도.